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제8대 은평구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는데요. 문화관광과 소관원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구립도서관 직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쟁점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평구립도서관. 도서관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관장을 포함해 15명이 재직 중인데 이 중 2명이 위탁 운영 법인이사의 자녀인 것으로 은평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은평구에는 도서관 위탁 운영 법인 이사의 자녀 A씨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4차례나 반복 채용됐다며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밟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이사 자녀분께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024년 4월 17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사서 직급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요. 물론 같은 분께서 또다시 지원을 하셔갖고 합격하셨습니다. 은평구 민간위탁기관 관리 지침에는 지원자와 가족관계이거나 근무 경험 관계 등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이사의 자녀인 A씨가 채용될 때마다 해당 법인의 사무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외부 심사위원 과반수 선임 규정을 위반하고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채용 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 기간의 장 또는 채용 업무 담당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라는 것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이사의 자녀는 마지막 정규직을 했을 때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이전에는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의 자녀 B씨가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서류 전형 경력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평가 점수표 항목을 보면은 경력을 본 항목이 있습니다. 경력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경력에서 상당히 고득점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도서관 위탁운영법인 사무국장은 지원자가 법인 이사의 자녀인 줄 몰랐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평구는 도서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관내 모든 민간위탁 도서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정직원일 때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내부 외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을 그 1, 4분기에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전부 도서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채용 관계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문제점 같은 게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뭐 페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강구할 생각입니다. 은평구에는 구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구립도서관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자체감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교통인프라 부족과 항공기 소음 고도 제한 등으로 목동에 비해 낙후된 양천구 신월동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월동 지역 대단지인 신월시형아파트가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신월 7동 공공민간 재개발과 신월 13동 모아타운 등 주요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선정 9년 만에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으며 대장 홍대선 개발 착공도 초읽기에 들어가 첫 지하철역 신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월 평생학습센터와 신월문화예술센터, 넓은들 미래교육센터 등이 조성돼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공익활동, 노인 역량활용, 공동체 사업단 등 총 3개 분야 99개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역량활용 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 은평 구민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또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25일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심사를 위한 회기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회의는 지금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영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열기로 한 제263회 정례회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는 이면 합의에 따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지난해 체결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서를 따라야 한다며 25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 정례회를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종우 원내대표는 의장, 부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한시적인 합의서라는 것이고요. 2025년 11월 24일까지는 민주당이 하기로, 그리고 25일 정례회부터는 우리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위원장을 평화로이 이양받기로 그렇게 이면 합의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마치 이 합의서가 후반기 전체 합의서인 거인 마냥 그렇게 지금 호도가 돼 있고요. 지난해와 똑같은 상황이 1년 만에 다시 반복되자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었던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갖고서 의정 활동을 좀 볼모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행태인데, 이럴 거면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합의를 할 때 적어도 업저버 자격에 누군가 같이 사인할 수 있는 합의서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2월 1일 정례회가 아닌 임시회를 열어 급한 안건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은 쉽게 물러날 뜻이 없어 보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인천시가 27일 상상 플랫폼에서 시민의 행복을 담는 미래도시 구현을 주제로 2026년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6대 핵심 과제는 생활권 단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 실현, 천원주택에 천원 복비를 더한 주거복지 실현 확대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및 주거계획 마련, 공강지능 AICT 인천 구현과 도심 군부대 이전으로 시민 행복 공간 조성 등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도시 균형 발전과 오랜 문제였던 도시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안심돌봄 가정 확충에 나섰습니다. 안심돌봄 가정은 서울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유니트 케어 구조가 적용된 시설입니다.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1에서 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 거실로 구성됩니다. 시는 올해 5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매년 안심돌봄 가정을 늘려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안심돌봄 가정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 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의 발사 일정이 29일 새벽 3시로 연기됐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당초 27일 새벽 3시 18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발사 직전 연기됐습니다. 한편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무게 약 25kg의 광학위성인데요.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식생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론 폭발물과 화학물질 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 남부경찰청, 국가정보원 경기지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 환경부, 군 등 총 11개 유관기관에서 2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 장갑차, 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경기도는 본 훈련에 앞서 5일간 사전 훈련을 진행하며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응 절차를 사전에 반복 점검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도민 안전 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무르연 남산 하늘숲길의 누적 방문객이 한 달 만에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이달 중순에는 하루 최대 6천여 명이 남산 하늘숲길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하늘숲길은 휠체어나 유아차도 다닐 수 있는 무장의 길과 도심 전망대를 갖춘 산책로입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야간 테마경관 루미나레 도화목이 개장 24일 만에 누적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루미나레 도화목은 부천 자연생태공원 1.5km 구간에 조성된 미디어 테마파크로 미디어 아트와 조명 등을 결합한 12개 야간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발권을 포함해 회차별 150명 전원으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2,000원으로 부천 시민은 6,000원, 타 지역 방문객은 3,000원을 부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서울 남산에서 2025년 경기도 상생 페스티벌 위드 G마켓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도 내 기업이 플랫폼 기반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연속 사업으로 9월부터 11월 진행된 경기도 상생마켓 기획전과도 연계돼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우수 참여 기업 2곳을 선정해 G마켓의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선정 기업의 제품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 그랜드라이즈 동반성장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라이즈는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과 10월 공모를 통해 총 67개 수행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라이즈는 경기도의 상생협력 모델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보이고 도내 대학들의 우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유관기관의 공로를 격려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기업인, 기관 등 총 16명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오찬과 함께 세무, 노무, 통관 등 전문 상담 부스가 운영돼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간 실질적인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에서 25일과 26일 이틀간 사계주방 연말 특별 프로그램 같이 김장하고 같이 나누고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총 4회로 진행됐으며 회당 16명씩 총 64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장체험은 도시농업 사회적 기업 팝그린 김정숙 대표의 진행으로 도민이 직접 먹거리 광장 텃밭에서 가꾸고 수확한 배추, 무, 당근 등 제철 작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인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가 농기계 임대 기준을 완화합니다. 인천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